네, 유진님께서 사업장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해서요. 제가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한번 받았던 공문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이 감독관님께서는 이제 15가지를 안내를 하셨어요. 이제 사업장 와서 보겠다. 네, 혹시 여기서 이런 거는 보겠구나라고 예상하신 게 뭐뭐뭐가 있으세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취약규칙,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그 연차 사용 현황이랑 그리고 일용근로자랑 아르바이트 명부, 퇴직금 관련 서류,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관련한 서류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보는구나 라는 서류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질의드린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내용들로 제가 유진님한테 근로감독 준비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조금 더 팁을 드리고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감당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 경비 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 강도는 좀 낮고 근무 시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단 근로자 승인이라는 걸 좀 받아야 되거든요. 관할 노동지청에 이 서류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도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휴게시설에 관련해서 뭘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감당 근로자 승인 받을 때 물론 동의서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도 중요한데요. 아마 관할지청에서 감독을 나오면 휴게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시설 확보를 꼭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승인을 받으면 그 인가서를 꼭 보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소근로자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없으시죠? 미성년자를 알바생으로 채용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친권자 동의서를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임산부, 우리 임산부 근무하실 수 있잖아요. 임산부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야간 휴일 근로, 예를 들어서 병원의 3교대 간호사분들이라고 하면 야간과 휴일 근로 그 인가 신청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혹시 야간이나 휴일 근로의 휴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미리 이 부분도 그 신청서를 받아두시고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저희를 자문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경력증명서 요청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경력증명서는 뭐 잘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사업장을 갔을 때 경력증명서 대장 자체를 아예 보관을 안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류도 우리가 대장으로 만들어서 좀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개시도 저희가 이제 취약규칙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최저임금도 당연히 게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구내식당에 최저임금과 취업규칙을 같이 게시해 주신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서 그냥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한번 질의해 주시면 그 질의에 맞게 제가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여 이제 근로자가 가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부를 해주고 나서 급여에서 저희가 따로 공제를 해도 될까요? 가부를 꼭 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꼭 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가불은 우리가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다만
가부를 해주고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를 했다. 임금 전액부 원칙에 위반됩니다. 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가불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얼마를 빌렸고 이 가불에 대한 걸 회사한테 갚는데 그 방법이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십시오라는 서류가 있어야만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따로 출퇴근 기록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출퇴근 기록부가 없으면은 그 서류 준비할 때 없다고 혼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왜 없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업장 점검을 나왔을 때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하시기는 하는데요. 제 경험상 출퇴근 기록부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시정 지시를 내린다거나 뭐 벌금 과태료 이렇게 하신 건 없고요. 출퇴근 기록부는 아마도 우리가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채용에 관련된 서류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출력을 해놔야 되나요? 네, 저는 출력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채용 공고를 보는 이유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 관련한 서류는 이제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네. 만약에 보존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 케이스는 과태료. 네, 돈만 내면 됩니다. 네, 3년 보관 안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이 경우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벌금이나 징역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업장은 16일 만에 지급을 했어요.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검찰 송치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검사분께서 이미 다 금품을 청산한 상태고 그 사업장이 요거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는 근로자 대표랑 해야 할까요? 네, 근로자 대표랑 해야 됩니다. 가끔 사업장에 가면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랑 하나 다 작성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케이스는 내가 연차휴가 신청서를 쓴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는 근로자 대표랑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약간 근로자 대표한테 힘이 약간 실리는 것 같은데 선임을 할 때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부합 요건이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 대표는 사실 법에서는 어떻게 선출해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일단은 어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대표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과반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급여를 줄 때 정해진 날짜에 안 주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케이스도 3천만 원 이하 징역, 3천만 원이야 지금. 미안해.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연장근로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현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죠. 그래서 주 52시간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이제 1.5배 가산을 하는데 그렇게 가산해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부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했을 때 한 줄이 변경되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변경되면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네, 그거는 구분하시죠? 네. 네, 뭐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취업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받으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저임금은 우리 위반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준수하지 않으시면 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요거 500만 원 과태료 받은 케이스 봤습니다. 그래서 꼭 네, 성희롱 예방 교육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가 만약에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사직서를 안 내고 갔을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퇴사 서류를 이제 보관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업장 점검과는 별개로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직서를 만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즘은 실업급여 관련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직서를 안 쓰게 되면 이제 이게 또 해고냐 아니냐 노동위원회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사직서는 네, 당사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를 관둔다라는 내용을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실업급여든 뭐 해고와 관련된 것들이든 다툼이 없을 수 있어서요. 네, 사직서는 그런 의미에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뭐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걸로 이 근로감독 점검, 네, 노동부에서 나오는 사업장 점검에 대한 모든 답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일단 이 리스트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업장 점검 준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